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인 김철수입니다. 1961년 강원도 춘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며 우리 사남매를 키우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며 생계를 이어가셨죠. 그래도 우리 가족은 늘 화목했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감자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형제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지금도 그립네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특히 육상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메달도 따면서 꿈을 키웠죠.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운동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많이 아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경험이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큰형이 살고 있던 지하 단칸방에서 신문 배달을 하며 시작한 서울 생활.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젊음이 주는 패기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를 하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지금의 아내입니다. 당시 저는 공장 다니면서 야간 자동차 정비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 근처 분식집에서 일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라면 한 그릇 시켜놓고 몇 시간씩 앉아 있었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생각은 훨씬 성숙했어요. 늘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었죠. 1988년 26의 나이로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제 월급은 고작 48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저에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입사하고 6개월 만에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분식집을 그만두고 우리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힘을 합쳐 조금씩 저축도 하고 2년 만에 전세로 옮길 수 있었죠. 회사에서는 자재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책임이 커지면서 야근도 많아졌어요. 특히 협력사와의 미팅이 잦았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도시락을 싸주며 저를 걱정해 주었죠. 출장도 많았는데 한 번은 2주간 해외 출장을 가야 했을 때 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내 혼자 아이를 돌보며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아이가 태어나고 2년 뒤에 둘째도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도 늘어나고 살림살이도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주말에도 종종 출근을 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많네요. 생일도 자주 못 챙기고 학부모 참관 수업도 거의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노력은 인정받았습니다. 승진도 하고 후배들도 많이 생겼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김 과장님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야근할 때마다 치킨을 사주시면서 철수야, 힘들지. 그래도 이게 다 너의 자산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힘들었던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큰아이는 의대에 가겠다고 했는데 등록금이 걱정되긴 했지만 아내와 상의 끝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은 동네 의원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현재는
중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죠.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제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바쁘게 일했어요. 퇴근길에 피곤해서 졸다가 차를 긁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당신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은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년 전 환갑이 되던 해에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후배들이 준비한 영상 편지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35년이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제 자리를 정리하면서 책상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는데, 첫 입사 시절 찍은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정말 꿈꾸던 대로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한라산도 등반하고 바다도 보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힘들었지만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도 심고 깨씹도 심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가 기른 토마토다 라며 좋아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자녀들 가족이 다 모여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다 함께 먹으면서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고 느꼈죠. 큰 손주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항상 할아버지,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해줘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도 다시 만났어요. 다들 은퇴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죠. 육상부 시절 함께 뛰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들 백발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추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은퇴 6개월 즈음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어요. 아내가 큰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암 3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던 제2의 인생인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아내는 오히려 저를 안아주며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힘든 투병 생활. 기력이 떨어져 걷기조차 힘들 때가 많았고 식욕도 없어서 죽이나 미음만 겨우 넘기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체중은 15kg이나 줄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병문안 왔을 때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말랐어요? 라고 물었을 때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꼭 이겨내야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의사라서 제 상태를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늘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해 주었죠. 작은 아이는 주말마다 기타를 들고 와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해 주었고요. 아내는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밤새 제가 통증으로 힘들어할 때면 손을 잡고 있어 주던 아내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암 환자 모임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며 많이 배웠죠. 특히 5년째 투병 중이신 박 원장님은 저에게 큰 스승이 되어 주셨어요. 암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힘들 때면 모임 회원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와주었고 치료 경험담도 나누어 주었죠. 그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도 자주 찾아와 주었어요. 특히 제가 처음 가르쳤던 후배들이 찾아와서는 과장님, 예전에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들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라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알고 보니 작은 딸이 자신의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깜짝 공연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연주하는 넬라 판타지아를 들으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기타도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는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아내가 해주는 된장국을 먹을 때면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암 환우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모여 산책도 하고 서로의 근황도 나눕니다. 새로 투병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힘이 되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와 격려를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달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겪은 어려움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큰아들네 가족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그저 웃음이 나옵니다. 작은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사위와 함께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저희와 시간을 보내곤 하죠. 아내와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도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네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병을 얻기 전에는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계획하고 꿈꾸기만 했다면 이제는 하루하루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되었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만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이제는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질병을 통해 깨달은 이 소중한 교훈을 앞으로도
잊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과 함께 가족 앨범을 보았어요. 제가 아팠을 때의 사진들도 있었는데, 큰 손주가 할아버지, 그때 정말 걱정했었는데, 이제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날 있었던 작은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떠난 뒤에 자녀들이 이 일기를 읽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예상치 못한 병으로 큰 시련을 겪었죠.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꿈꾸는 진정한 은퇴 후의 삶입니다.